신발의 특정 부위가 닳거나 신발이 빨리 닳거나, 그래서 신발만 봐도 이 사람은 걸음걸이가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잘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해주면 신발 닳는 것도 많이 편해지고 걸음걸이도 많이 편해지고, 치료가 바로 그런 치료예요. 안녕하십니까. 뇌본정형외과 원장님 임창무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행입니다. 걸음걸이. 걸음걸이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수술을 하면 보행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하면 크게 이제 팔자걸음, 그다음에 오자걸음, 안짱걸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남자들한테는 제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이죠. 애기들이 이제 가끔 안짱걸음, 안쪽으로 모으면서 걸음걸이를 안짱거리는데, 그런 안짱거림 때문에 애기들 데리고 엄마들이 병원을 자주 찾아오죠. 걸음걸이는 어떤 걸음걸이가 제일 예쁜 걸음걸이일까요? 가장 예쁘게 걷는 사람들이 이제 모델들이죠. 실제로 런웨이 걸음걸이하고 일반 걸음걸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은 선을 놓고 그 선을 따라가는 식으로 이제 여자들은 걷고, 남자들은 약간의 팔자걸음, 그게 이제 런웨이 걸음걸이인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약간 섹시한 걸음걸이가 있죠. 마들린 먼로가 이렇게 런웨이인데 일자인데 약간 휘청거린다고 그럴까요? 좀 모션을 좀 크게 하면서. 그래서 마들린 먼로 같은 경우는 구두 굽을 하나를 잘랐다고 그래요. 하나를 낮게, 하나는 높게. 중요한 거는 이제 정상 걸음걸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환자분들은 되게 걸음걸이는 신경을 안 쓰죠. 뭐 저도 잘 신경을 안 쓰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좀 걸음걸이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기본적인 걸음걸이는 일단은 남자는 약간의 한 10도 정도 팔자, 약간 바깥쪽으로 해서 걸음걸이, 여자는 일자 걸음걸이가 기본이라는 걸 아시고, 제가 뭐 회전 변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회전 변형이 있으면 이제 외회전 변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팔자 걸음을 걷게 되고, 내회전 변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안짱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자꾸 팔자 걸음인데 부모님들이 안짱으로 걸어라, 일자로 걸어라, 안짱인데 자꾸 일자로 걸어라 해버리면 고관절에 좀 무리가 오고 골반이 좀 아픈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죠. 근데 이제 휜다리의 경우에는 다리가 휘어져 있으면은요, 발의 약간의 팔자 그리고 안짱이 좀 보상이 돼요.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던 게 만나면 또 확연히 좀 더 팔자가처럼 보이고 더 안짱걸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도 마찬가지죠. 무릎도 약간 안으로 돌아있던 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붙여놓으니 돌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원리랑 뭐 시각적 차이죠. 이제 그런 걸음걸이가 수술 후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옛날 본연의 걸음걸이로 이제 거의 비슷해져요. 근데 병적으로 이게 회전이 많은 사람들, 걸음걸이는 사실 가장 연관성이 깊은 거가 발이죠, 발. 평발이 있는 사람들은 발이 확 무너지니까 걸음걸이가 안 예뻐요. 그리고 이제 요족이 있는 사람도 썩 예쁘진 않죠. 평발 반대가 요족이거든요. 평발은 밑으로 쫙 가라앉는 발이고, 요족은 약간 삼각형처럼 발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신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신발의 특정 부위가 닳거나 신발이 빨리 닳거나, 그래서 신발만 봐도 이 사람은 걸음걸이가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걸음걸이를 이제 신발을 이제 아치를 잘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해주면 평발의 경우에 요족도 마찬가지 신발 닳는 것도 많이 편해지고 걸음걸이도 많이 편해지고, 치료가 바로 그런 치료예요. 다른 치료가 아니고. 근데 그 중에 회전이 너무 심해서 발이 뭐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 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회전 변형을 같이 휜다리나 사지연장 수술하면서 회전 변형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X다리를 유발하죠. 물론 여성 골반하고 남성 골반은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여성은 출산에 알맞게 골반이 약간 넓고 남자는 삼각형이죠. 남자보다는 여성이 골반이 넓은데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다. 남자가 체격이 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휜다리가 원래 병명이 특발성 내반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발성이라는 단어는 잘 모른다는 얘기고, 그런 추정되는 원인이 이제 선천적인 거, 생활 습관 중에는 가장 안 좋은 땅바닥에 앉는 좌식 문화,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운동 선수, 특히 축구 같은 운동은 다리를 지지하는 힘이 좀 많이 필요한 운동은 모다리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운동도 안 좋을 수 있다. 물론 프로 선수들이야 그 직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아프면 쉬고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이힐이나 작은 신발 신으면 무지 외반증, 소지 내반증, 발이 안 예뻐지죠, 결국은. 여자들은 하이힐 같은 경우는 미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다리의 건강을, 발의 건강을 추구하느냐. 근데 대부분 미를 추구해서 하이힐을 선택을 하니까 그 중에서도 무지 외반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스튜디오스 같은 그룹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확실히 많아요. 무지 외반증이. 하이힐을 많이 신으니까. 근데 이제 패션을 위해서 신발이 너무 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피팅이 안 되면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일단은. 많이 흔들리면 그만큼 발에 가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근육에 불균형도 올 거고 피로감도 빨리 느낄 거고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자기한테 적당히 맞는 적당한 거를 고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적당한 거를 애기들 발 문제 외래 오면은 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을 운동화를 신기는데 고급 메이커 신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이유는 그만큼 메이커들이 생체 역학을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해요. 최적의 몸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발의 아치나 발의 모양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브랜드 있는 거를 신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제는 될 거는 없지만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걸음걸이 신발은 주 원인이 발의 문제예요. 발. 흰다리보다는 이제 발에서 찾아야 되고 발에 요족이 있는지 아니면 발에 평발이 있는지 발 자체를 한번 검사를 해봐야 돼요. 수술을 했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다 부조기를 하세요? 목발을 하세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보호, 2차적으로는 체중의 분산이죠. 부기가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물이 찼거나 일단은 우리 몸에서 그런 사인이 오면 너는 지금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말아라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게 않게끔 좀 더 도움을 주는 게 보조직이죠. 안 움직이게 하는 것도 가장 큰 보호가 되고 프로텍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 염증이 있으면 약을 먹거나 물이 있으면 물을 빼주거나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호가 첫 번째고요. 그건 이제 좀 급성기죠. 수술을 해놨는데 그래도 보호를 하고 목발을 하는 거는 뭐냐면 정형외과 수술은 대부분 다 뼈를 수술을 하거든요. 그 뼈 수술을 하고 나면 뼈가 정상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화 되는데 시간이 보통 아무리 얇은 뼈 부러지고 나면 들려면 6주가 걸려요. 프로텍션을 해주면 좀 더 빨리 붙고 좀 더 좀 안정적으로 붙는다 그 말이죠.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좀 보호를 해주자.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뼈가 생기게끔 도움을 주자. 그래서 보조기도 하고 목발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생되는 절대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좀 보호를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계속 연구하는 게 빠른 재활. 최대한 단축시킨 게 지금 우리 휜다리 양측 휜다리 수술하고 한 4주 만에 잘 걷잖아요. 근데 지금도 대학병원에 가면 한쪽 수술하고 3개월 목발 짚고 그다음 반대편 수술하고 한 3개월 목발 짚고 해서 막 6개월, 7개월 정도 걸리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환자분들도 그렇게 잘 따라가고 있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확한 수술 후에 한 달 만에 자기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걸음걸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걷는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너무 일상적인 거니까. 걸음걸이가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한 감을 1번으로 느끼는 게 걸음걸이거든요. 평소에 지내보시다가 내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정형외과에 가셔서 빨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조기에 그거를 발견해서 치료하는 거하고 나중에 늦게 발견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평소 걸음걸이를, 건강한 걸음걸이를 유지를 하는 거 중요하고요. 신발은 자기한테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